안녕하세요. 개발자 웹 디자이너의 디자이너입니다. 이번에는 스파크 AR 튜토리얼을 준비했는데요. 유행하는 AR 필터들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랜덤하게 답을 내주는 컨텐츠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런 류의 효과를 만들 때 사용하는 랜덤 패치를 응용해서 랜덤 퀴즈 AR 필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랜덤 퀴즈 포맷은 다양한 브랜드들의 프로모션용 컨텐츠에서 특히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에 유용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미 흔한 포맷이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는 아이디어와 접목시킬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포맷을 가지고 뭘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요즘 우리 모두에게 도파민 중독을 일으키고 있는 나는 솔로 컨텐츠를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솔로에서는 도입부에서 출연자들에게 특정 이름을 나눠주잖아요. 그 이름을 랜덤하게 뽑아주는 AR 필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소스들을 먼저 준비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뒷 배경에 깔릴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나는 솔로 포스터를 검색을 해서 이걸 펜툴로 따라 그릴 거거든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했는데요. 이 상단에 이렇게 로고를 배치하고 비슷한 컬러로 그라데이션 되는 배경을 입혀줬어요. 배경 이미지는 원하는 대로 작업하셔도 되고요. 사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이건 AR 필터에 사용될 이미지이기 때문에 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가로는 340 픽셀, 세로는 570 픽셀 정도로 설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작업이 됐으면 파일에 익스포트에 Save for Web, 저는 그냥 PNG24로 설정을 했고요. 여기 용량 표시됐는데 한 40KB 정도 되는데 한 효과에 활용할 수 있는 용량이 총 3회가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서 이미지를 제작해서 불러드릴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해서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시고요. 제가 효과에 사용하는 소스들은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이미지 제작을 직접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공유해드린 소스들을 활용해서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랜덤한 답을 제시해주는 이미지를 제작할 건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랜덤한 답이지만 제작자 입장에서는 또 여러 종류의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겠죠. 저는 사실 여기서 애니메이션도 접목해서 이 답변을 보여줄 예정이라서 저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나는 솔로 프로그램에서 이런 족자 오브제를 자주 활용을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족자 느낌으로 이미지를 제작해서 여기에 이름만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했어요. 영숙, 옥순, 현숙, 정숙, 순자까지 총 5개의 여자 이름을 만들어 놨고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니메이션 연결하려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한 거지 사실 이 이미지는 뭐 어떤 그래픽 소프트웨어로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이미지의 비율을 계산하기 쉽게 설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로 500픽셀, 세로 500픽셀로 1:1 비율로 이미지를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족자가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욕심이긴 하지만 이 족자가 펼쳐지면서 이름이 나와야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무래도 본업이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다 보니 사실 이런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쉽고 간단한 작업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를 했는데 애프터 이펙트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포토샵으로 시퀀스 파일을 제작하실 수도 있고요. 애니메이션 굳이 없어도 됩니다. 어쨌든 이 결과물은 PNG 시퀀스로 뽑아서 가져갈 건데요. 이 시퀀스 이미지라는 거는 여러 장의 이미지가 연결이 되어서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전부 똑같고 마지막에 번호만 0, 1, 2, 3, 4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은 이제 시퀀스 파일이라고 컴퓨터에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스파크 AR에서 지원하는 애니메이션 포맷이 PNG 시퀀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PNG 포맷으로 뽑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뽑을 때 여기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시퀀스 이미지는 0부터 14까지 총 15장입니다.
자, 이제 소스 준비는 다 됐고요. 스파크 AR을 열어볼게요. 여기 쉐어링 이펙트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주세요. 일단 딥 배경부터 깔아볼 건데요. 여기 씬 패널에서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렉탕글이라고 있죠? 렉탕글 선택해서 인서트 해주세요. 렉탕글 가지고 오면은 캔버스는 저절로 생성이 돼요. 캔버스에 포함된 상태로 씬 패널에 표시가 되고요. 참고로 이 렉탕글은 2D 오브제예요. 그래서 모바일 스크린에 이렇게 평면으로 배치되는 형태입니다. Z축이 없어요, 원래. 이쪽에 화면 모서리에 생겼죠? 렉탕글 선택한 상태로 인스펙터에서 width는 fill width, 세로는 fill height. 그래서 화면에 그냥 꽉 채운 상태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매터리얼 값을 플러스 클릭해서 새로운 매터리얼 생성하면은 에셋 패널에 이렇게 매터리얼 0이 생성이 됐어요. 지금 이름들이 좀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이름부터 표시를 해놓을게요. 얘는 BG라고 설정을 할 거고요. 매터리얼도 뭐 BG, 맵,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에셋 패널에서 이 BG 매터리얼 선택한 상태로 이쪽 인스펙터 창에서 쉐더 타입은 플랫, 그리고 텍스처를 설정을 해줄 건데 제가 미리 텍스처 에셋을 임포트를 안 해놨잖아요. 근데 미리 임포트 안 하고 이렇게 매터리얼 설정할 때 그때그때 임포트 하면서 매터리얼에 바로 씌워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스 파일 클릭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BG 솔로 PNG 배경 이미지 선택하고 오픈해 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을 꽉 채우는 배경 이미지가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 배경 이미지는 제 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려져 있으니까 저를 배경하고 분리해주는 효과를 넣을 건데 스파크 AR에서는 이거를 세그멘테이션 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걸 넣어볼게요. 여기 씬 패널에서 카메라 선택하고 우측 인스펙터에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옵션 있죠?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세그멘테이션이 뭐 사람도 분리할 수 있고 머리만 분리할 수 있고 뭐 피부톤만 분리할 수도 있고 해요. 지금 필요한 건 펄슨이죠? 사람 분리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제가 생성한 세그멘테이션 값이 이렇게 텍스처로 들어간 게 보여져요. 그럼 얘를 어디다 넣냐면 아까 우리가 설정해 놓은 BG 머터리얼 요거 선택하고 이쪽에서 아까 텍스처만 설정했잖아요. 아래쪽에 보면 알파 값이 있어요. 알파 값 체크를 하고 텍스처에 추스 파일에 이제 외부 파일을 불러올 때 클릭을 하시는 거고 여기 아래쪽 화살표 클릭해서 내가 방금 생성해 놓은 세그멘테이션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사람하고 배경은 분리가 됐는데 사람 안에 배경 이미지가 들어갔잖아요. 요거는 인버트 값을 체크를 해주시면 사람 외에 뒷배경에만 제가 설정해 놓은 배경 이미지가 들어갔고요. 사실 이 경계선이 아주 깔끔하진 않아요. 근데 뭐 이게 모바일로 우리가 재미로 쓰는 효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 퀄리티가 살짝 떨어지는 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에셋 패널에서 세그멘테이션 선택하고 이쪽에서 이제 마스크 사이즈라던가 엣지 소프트니스를 설정하시면 되는데 마스크 사이즈는 수치가 커지면은 뭐 이렇게 아웃라인에 여유가 생기는 건데 뭐 지금은 굳이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원래대로 수치 2 정도로 해줄 거고요. 엣지 소프트니스는 요 경계선을 얼마나 뭐 흐려지게 할 거냐 뭐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뭐 조명이라던가 뒷배경이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상태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중간 값으로 설정을 해놓는 편입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수치 테스트 해보시면서 원하는 값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뒷배경 설정은 끝난 거고요. 이제 랜덤 답변을 세팅을 해볼 건데 이 랜덤하게 돌아가는 답변이 사실 애니메이션화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빠뜨린 것 같은데 이 족자 오픈되는 애니메이션 외에 이 이름
베리에이션 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시퀀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이름, 번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스파크 AR에서 애니메이션 시퀀스로 세팅을 하려면 여기 에셋 패널의 하단에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시퀀스 클릭하고 애니메이션 시퀀스 설정됐죠? 그리고 얘 선택된 상태로 오른쪽 인스펙터 창 보면은 텍스처가 있어요. 추스 파일 클릭해서 아까 준비해 놓은 이름 5가지 있죠? 요거를 Shift 키로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오픈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퀀스 파일은 한 장 한 장 임포트를 하면 시퀀스라고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꺼번에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 시퀀스로 세팅은 됐고요. 요것도 이름 헷갈리니까 name any라고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 랜덤 답변 애니메이션은 3D 오브젝트의 머터리얼로 씌워줄 건데요. 이럴 때 많이 활용하는 3D 오브젝트가 납작한 종이 같은 느낌의 플레인 오브젝트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씬 패널에서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클릭하고 플레인 3D 오브젝트를 인서트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배경 이미지 씌울 렉탱글은 2D 오브젝트라고 했잖아요. 얘는 지금 딱 삽입됐을 때 모양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3D 오브젝트라서 X, Y, Z 위치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 생성한 플레인 선택한 상태로 우측 인스펙터 창에서 머터리얼을 추가를 하고 Create New Material 체크하면은 새로운 매테리얼이 이렇게 씌워졌죠? 그리고 새로 생성된 매테리얼은 에셋 패널에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얘도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로 이름을 수정을 해줄게요. 플레인은 랜덤 플레인 그리고 매테리얼도 랜덤 맷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이 랜덤 매테리얼 선택한 상태로 인스펙터 창을 또 보면은 쉐더 타입은 플랫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텍스처에 아래로 가는 화살표 클릭해서 우리가 아까 세팅해 놓았던 애니메이션 시퀀스 있죠? 네임 애니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지금 플레인 3D 오브젝트 안에 애니메이션이 쭉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이즈라던가 위치를 수정을 할 건데 이 랜덤 플레인의 포지션이나 스케일 값을 바로 수정하지 않고 저는 널 오브젝트를 활용할 거거든요. 근데 뭔가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을 제어해야 할 때 하나하나를 수치를 값을 다 맞춰주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이런 식으로 널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제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널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활용을 해볼게요. 씬 패널에서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널 오브젝트를 인서트 해주시고 이 랜덤 플레인 오브젝트를 널 오브젝트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널 오브젝트 안에 랜덤 플레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막 애니메이션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 상태로 두고 널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스케일을 가로 2, 세로 2 뭐 지금 Z축은 크게 상관없지만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얘도 똑같은 비율로 표시를 해줄게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이미지 자체를 1:1 비율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스케일을 똑같이 1:1:1로 해주시면 돼요. 계산하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위치도 널 오브젝트의 위치를 살짝 수정을 해서 내가 작업하기 편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일단 옮겨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랜덤한 답변의 애니메이션까지 세팅이 된 거고요. 이제 이 랜덤 답변을 제어할 랜덤 패치를 세팅을 또 해볼게요. 그래서 이 랜덤 패치는 패치 에디터를 활용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좌측 아이콘 중에 제일 위에 워크스페이스 클릭하고 쇼 패치 에디터로 패치 에디터 열어주시고요. 이제 랜덤 패치를 제어할 패치들을 꺼내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랜덤 패치를 꺼내야겠죠? 그리고 이 랜덤을 계속 반복시켜줄 루프 애니메이션 패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세팅해 놓은 애니메이션 시퀀스 있죠? 에셋 패널에서 이 애니메이션 시퀀스, 네임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선택하고 인스펙터 창에서 커런트 프레임의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 커런트 프레임을 제어하는 패치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 세 개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루프 애니메이션의 루프 아웃에서 선을 뽑아서 랜덤 패치로 연결하고 랜덤 패치에서 선을 뽑아서 커런트 프레임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패치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치값들을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 랜덤 패치에 end range, 그러니까 몇 장의 랜덤 이미지를 돌릴 거냐, 우리는 이름을 5개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end range를 5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5개의 이름이 이렇게 랜덤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되게 느리게 돌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루프 애니메이션의 듀레이션 값이 지금 한 장당 1초씩 보여지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너무 길죠. 그래서 저는 0.05초 정도로 설정을 해줬어요. 막 이렇게 돌아가죠.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 이 랜덤한 이미지가 끝없이 계속 루프되는 상태로 설정이 된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멈춰지는 로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때 2개의 스위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패치 에디터에서 더블 클릭해서 스위치 패치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커맨드 D로도 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제해서 스위치 패치 2개를 이렇게 꺼내줬고요. 첫 번째 스위치에서 두 번째 스위치에 턴 온으로 연결을 해주시면은 중간에 펄스가 자동으로 붙어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스위치에서 아웃 값에서 루프 애니메이션의 enable in 값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지금 첫 번째 스위치에서 두 번째 스위치가 켜지면서 루프 애니메이션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상태가 제대로 애니메이션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제가 트리거로 활용할 스크린 탭 패치를 꺼내 볼 거거든요.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해서 스크린 탭 패치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스크린 탭 패치를 첫 번째 스위치에 턴 온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스크린 탭은 말하자면 모바일에서 화면을 터치하는 그 트리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뷰 창에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프리뷰 하단 우측에 이 리스트 메뉴 있죠? 이거 클릭해서 시뮬레이트 터치로 설정을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어서 표시가 돼요. 그래서 화면을 탭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랜덤 패치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거 어느 순간 멈춰지는 로직을 만든다고 했는데 탭하면 계속 랜덤하게 이미지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멈춰지는 건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이 패치 에디터에다가 딜레이 패치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딜레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첫 번째 스위치와 두 번째 스위치 사이에 딜레이를 끼워 넣고요. 첫 번째 스위치 아웃 값에서 딜레이로 연결을 하고 딜레이에서 두 번째 스위치에 턴 오프, 턴 온 아니에요. 턴 오프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근데 지금 에러가 떴죠. 왜 그러냐면은 이 딜레이랑 두 번째 스위치랑 연결을 할 때 이 중간에 이 펄스 값 같은 온오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른 건 자동으로 생기던데 얘는 자동으로 안 생기더라고요. 이럴 때는 지우고 다시 내가 수동으로 펄스 값을 추가를 해서 딜레이에서 펄스를 통해서 두 번째 스위치에 턴 오프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루프 애니메이션을 멈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초 있다가 멈추게 할 거냐, 이 듀레이션 값을 한 3으로 제가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듀레이션 수정하고 재생 버튼을 눌러야 이게 입력이 완료가 되더라고요. 혹시 따라 하시는 분들 이게 듀레이션 초수가 바로바로 수정이 안 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스탑했다가 다시 재생 버튼 눌러보시면 내가 수정한 수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제가 3초 듀레이션 해놨잖아요. 딜레이 값에. 그러니까 딜레이 3초를 먹고 오프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3초 동안 루프가 되다가 딱 멈추죠. 그래서 이거를 더 루프를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하는 거는 이 딜레이의 듀레이션 값을 수정하시면 되겠죠. 많이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영수, 그러니까 첫 번째 답변이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랜덤 애니메이션이 시작되기 전에는 안 보이다가 랜덤 애니메이션이 시작됨과 동시에 보여지게 하려고 비저블 패치를 생성해서 제어를 할 건데요. 이 랜덤 플레인의 인스펙터에서 비저블 값을 클릭하면 이렇게 패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 스위치에서 이 비저블 패치랑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화면을 탭함과 동시에 비저블, 보여지면서 랜덤한 루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3초 있다 멈추는 거고요. 그래서 이 랜덤 답변은 이제 세팅이 끝났고요. 보통 이 랜덤 답변을 이렇게 이마에다가 많이 올려놓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마 위에다가 이 랜덤 답변을 배치를 해볼게요. 이마라는 건 일단 얼굴이니까 페이스 트래커가 필요하겠죠? 씬 패널에서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페이스 트래커를 인서트 해주시고 아까 널 오브젝트 안에 랜덤 플레인 들어있었죠? 널 오브젝트를 통째로 페이스 트래커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아래쪽에 붙었는데 널 오브젝트의 위치를 이렇게 이마 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테스트하다가 발견한 건데 제가 살짝 이렇게 뒤로 몸을 빼면은 제 얼굴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 3D 오브젝트가 배경 이미지 뒤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없는 것처럼 에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분리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분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캔버스 이미지가 배경 이미지고 이 페이스 트래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네가 이 3D 오브젝트잖아요. 이 씬 패널에서 캔버스 선택을 하고 우측에 레이어 0을 클릭해서 이쪽에 Create New Layer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Create New Layer 버튼 클릭하면은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데 그러니까 캔버스 안에 있는 BG 오브젝트까지, 그러니까 밑에 딸려있는 칠드런 오브젝트까지 다 레이어로 옮길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옮길 겁니다. Add Object and Children 버튼 클릭해 주시면은 레이어 1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지금 캔버스 안에 포함된 BG 이미지까지 레이어 1로 옮겨졌고요. 페이스 트래커랑 이 3D 오브젝트는 그대로 레이어 0 안에 있어요. 근데 요거 혹시 레이어 개념 헷갈리실까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 레이어 탭으로 가면 레이어 1, 레이어 0 있잖아요. 스파크 AR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가 더 이렇게 먼저 보여지는 레이어로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 트래커가 더 앞쪽으로 설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지금 이게 레이어가 분리되면서 여기 투명하게 처리돼야 할 배경이 이쪽이 좀 뚫려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디서 수정하시면 되냐면 이 3D 오브젝트의 매테리얼인 랜덤 매테리얼 에셋 패널에 있죠. 랜덤 매테리얼에 들어가서 알파 테스트만 체크를 해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럼 투명한 부분은 이렇게 투명하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뒤로 좀 넘어가더라도 이 오브젝트가 배경 이미지 뒤로 넘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대신 얘도 사람의 일부분으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효과가 적용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안 보이는 것보단 그래도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뭐 가까이 다가와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뒤로 갔을 때 살짝 이렇게 배경에 묻혀요.
그래서 뭐 이건 선택의 문제 같긴 한데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레이어 분리를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페이스 트래커랑 세그멘테이션이랑 같이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해놨고요. 사실 원래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랜덤 애니메이션은 여기까지만 하면, 지금 다시 프리뷰 해볼게요. 스크린 탭하면 이렇게 해서 랜덤이 돌아가다가 짠 하고 다 보여주고, 원래 끝인데 제가 아까 족자가 이렇게 펼쳐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추가를 하느라고 앞으로 조금 더 복잡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파크 AR 한지 얼마 안 되신 초보자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영상을 꺼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자신감이 붙으신 중급자분들은 여기서부터 조금 더 따라해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더 완성도를 높일 거니까.